선택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종종 우리는 결정에 앞서 세세한 부분까지 깊게 생각한 후에 행동에 옮기라는 조언을 듣곤 한다. 피아노 레슨이나 대학원에 가는 일, 뉴질랜드로 휴가를 떠나는 일들도 말이다. 만약 이 조언을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면 최근 흥미를 느낀 일에 지원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그 일은 보람 있을까? 내 능력이 그 업무에 적합할까? 그 직업은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있을까?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에 많은 변화가 필요할까? 몰입할 정도의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현재 직업을 그만두는 게 현명할까? 그러나 이런 분석을 통해 행동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신의 결정을 기회비용이 크고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입사 지원서를 내볼 만큼 충분히 관심이 가는가 정도만 물어보면 된다.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충분한 문제다. 이 직업에 평생 종사해야 하나? 경제적인 안정과 행복에는 무리가 없을까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며 그 역시 어떻게 진척될지 모르는 일이다. 또한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며 결국 혼란에 빠지고 지치게 된다. 좀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 큰 결정의 부담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 피할 방법 말이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결정을 감당해 볼 만한 작은 크기로 줄이는 것이다. 지금 결정이 한 달 혹은 1년이나 5년 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대신 간단한 단계를 시도해 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본다. 나는 이 일을 더 알아보고 싶어 하는가?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기회비용이 적은 간단한 단계를 먼저 시도하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의 스카우트 제안이나 새로운 도시로 이동해야 하거나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 등을 결정할 때 말이다. 그럴 때는 자신의 시야를 넓혀줄 작은 실험적 단계를 거쳐봐야 한다.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단계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가? 정말 진로를 바꿔야 할까? 진로를 바꿔본 사람에게 질문이나 해볼까? 다시 풀타임으로 일해야 할까? 풀타임으로 일하면 어떨지 하루 동안 가 있어 볼까? 정말 피아노를 배워볼 마음이 있을까? 피아노 레슨을 1회만 받아볼까? 얼마나 재밌을지 말이야. 다시 대학원에 돌아갈까? 수업을 하나만 들어볼까? 나 혼자 창업을 시작해볼까? 창업 컨퍼런스에 한번 참여해볼까? 혹시 좋은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잖아. 필자인 존이 어떻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일하게 되었는지는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이는 훌륭한 예가 된다. 존이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존은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발신인은 스탠퍼드 대학교였는데 교육대학원의 교수직을 뽑는 인터뷰에 존이 후보자로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편지에는 인터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테니 인터뷰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지원한 적도 없는 곳에서 그런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는 사실에 존은 매우 놀랐다. 당시 존은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열의가 넘치는 동료 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리서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학부 내에서도 명망이 높았고 최근에는 승진도 했다. 더불어 존은 아내와 함께 지역사회 인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집도 장만했을 뿐 아니라 아이도 곧 태어날 예정이었다.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다. 존은 인터뷰에 응할지를 두고 무척 고민이 되었다. 삶에 큰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깊이 할수록 끊임없는 걱정거리가 몰려왔다. 다행인 것은 존이 이내 생각을 멈추고 세세한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당시에 존이 있던 미국 중서부는 춥고 우중충한 12월이었다. 그는 이렇게 마음먹기로 했다.
겨울이 지나려면 아직 몇 개월이나 남았잖아. 이참에 햇살 좋은 캘리포니아로 공짜 여행이나 다녀오면 좋겠네. 가벼운 마음으로 짐을 챙긴 존은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스탠퍼드 대학교로 향했다. 그리고 인터뷰가 시작됐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 존은 앞으로 자신이 맡게 될 학부의 전망이 너무나 밝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또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 대부분이 활기찬 성격에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학장은 존에게 새로운 리서치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카운슬링에 대한 조사였는데 그 분야는 존이 미처 생각해보지도 못한 분야였다. 지금 있는 대학교에서는 전통적인 교육심리학 계통의 리서치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장의 설명을 모두 듣고 나자 연구에 대한 강한 의욕이 솟았다. 더구나 그곳의 캠퍼스는 굉장히 아름다웠다. 팔로알토 지역의 조용한 교회 마을에 위치한 학교는 존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곳에서 보낸 며칠간의 여행은 정말 만족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온 존은 미시건주 주립대학교의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의견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몇몇 전 그곳에 가려면 너무 많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동료 몇천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며 만약 그곳에 자리가 생기면 자신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얼마 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존에게 교수직 채용 제안을 했고 그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돌이켜보면 이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 존은 그때를 회상하며 우스갯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제안하더군. 먼저 조언을 구하는 당사자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 선택인지 찾기보다는 말이지. 선택해야 하나요? 그 크기를 줄여보세요.